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것만 같아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김경란 씨. 안 늙으려고 발악을 하죠. 건강해져. 안 아프려고. 다 그러잖아요. 간편하게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의 정체, 과연 무엇일까요? 네. 그것은 바로 영양제입니다. 철분제요. 어떤 게? 이게 지금 같이 먹어야 돼요. 유산균, 비타민, 영양제에다가 피순환제에다가 이거는 이제 저녁에 먹는 콜라겐, 크레로이, 이거 오메가3.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걸까요? 얼핏 봐도 1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. 다들 많이 먹어요. 아주 건강식품들 많이 먹어요. 안 먹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. 한 집계에 따르면 국민 90% 이상이 영양제를 먹어본 적이 있다는데요. 다들 왜 드시나요? 좀 피로감도 덜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. 몸에 이제 영양제를 복용을 했을 때 또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봐요.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먹는다는 이 영양제. 시장 규모는 이미 3년 전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건강을 위해 챙겼던 영양제가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?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소문인데요. 그야말로 논란의 중심에 선 영양제.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요? 당연히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.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. 뭔가 간에 무리가 오거나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도 아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. 내가 이거 누가 좋대더라 해서 인터넷에서 그냥 구매하고, 특히나 국내 식약처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그냥 해외 직구로 사들여서 그냥 누가 좋다니까 나도 먹고 하기에는 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복합 영양제. 여기 심장 강화 혼합물이라 그래서 산사나무 열매 들어있고 소화 효소제들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그 외에 다른 또 효소제들이라 그래서 이건 그냥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들인데요.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. 허브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서. 자, 여기 영양제 라벨을 보면 고용량의 비타민 성분은 기본이고요. 그 외 각종 영양소도 넘칠 정도로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좋은 건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? 이게 불특정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간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. 간이 그걸 해독하느라고 바쁠 거예요. 피곤해요. 해독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꽤 단호합니다. 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체력도 떨어져 있고 더불어서 간이 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간이 힘들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돼요. 자,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찻잎 중 카테킨류로 대표되는 이 성분. 그런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드시고 좀 간 손상이라든지 간 수치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. 간에 어떤 무리되는 행동들이나 식품을 섭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잘 권하지 않습니다. 주의가 필요하네요. 일명 근육 보충제도 마찬가지라는데요. 효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부작용 보고가 있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. 단백질은 간에서 대사를 시켜야 되거든요. 이 질소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많은 해독을 해야 돼요. 간에서 분해를 해줘야 되고 간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. 식약처에 등록된 영양제의 원료만 300여 가지.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부작용 보고도 끊이질 않는데요.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. 이게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적정량 이내를 섭취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. 적정량 이내를 드신다면. 근데 이게 여기 친구분이 비타민C 좋대. 비타민C 드시다가 밀크시슬 좋대.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크릴오일 좋대. 막 집에 가보면은 막 10개도 넘게 막 드시고 계세요. 좋다고 하면 다 드시는 거예요. 갈수록 가지수는 늘어만 가는데 지금 그대로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? 종합 비타민하고 고용량 비타민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흔한 증상이 설사라든지 위장장애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시키는 성분이에요.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항혈전제 와파린 같은 걸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.
어떻게 하면 현명한 영양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? 관건은 궁합에 있답니다. 철분, 칼슘 같은 거는 같이 먹게 됐을 때 서로 충돌해요. 그래서 장에서의 흡수에 서로 방해를 줘요. 이럴 땐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. 그래서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이 먹지 말라고 권장을 하긴 하는데요. 항생제 복용을 할 때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이 좋은 균까지도 항생제가 없애버린다.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 K를 섭취할 경우 그 약효가 달라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. 영양제 먹는 법 생각보다 참 어렵죠. 다들 제대로 드시고 있나요?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비용도 효과적이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효과적인, 효율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요즘 해외 직구로 이 영양제 구매하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. 네.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영양제를 인증받고 판매하는 나라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부작용의 여부일 텐데요. 영양제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자문 먼저 구하시고 나서 드시길 바랍니다.